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이제 6차시를 배울 건데 지난 4차시랑 5차시를 통해서는 뭘 배웠었냐면 정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한 사칙연산에 대해서 배웠어. 사칙연산이라고 하면은 연산 4개를 말하지. 가장 대표적인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네들을 뜻해. 그치? 그는 선생님 갑자기 그러면 이런 연산들 말고 다른 연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있기는 해 얘들아. 근데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몰라도 돼. 이 사칙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배우는 게 이런 숫자들만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수학을 배우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르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표현 방법으로는 우리가 문자 x나 y 아니면 a, b, c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르는 것들을 표현을 해줄 건데 이제는 숫자들도 알고 있고 또 문자도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문자와 숫자 사이의 연산 같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오늘의 배울 6차시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좀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쉬운 거부터 갈 거야. 쉬운 거. 1차식 1차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3x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1차식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2a 플러스 7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1차식이 결국엔 뭐냐면 문자가 차수가 1인 식을 뜻해. 차수.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차수라는 건 또 뭐냐? 아이고, 차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곱해져 있는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쌤이 차수를 하나씩 높여볼게. x 또 문자를 2번 곱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 숫자에서 지수 법칙 배웠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문자도 결국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앞에서 다루었던 숫자들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곱해줄 때 이렇게 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똑같이 하면 돼. 마찬가지로 얘는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식. 얘는 1차식. 그치? 그리고 3번 곱해주면 얘는 뭐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차식. 아이고, 3차식.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가장 쉬운 거 1차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지. 그래서 1차식과 숫자 사이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또 1차식끼리는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워볼 거야. 간단해. 그 전에 우리가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1번을 준비했어 얘들아. 문제 1번을 같이 볼게. 1번 다항식.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쓰는 데 있어서 곱셈으로 묶여 있는,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항이라고 해. 예를 들면 2x 제곱은 2 곱하기 x 곱하기 x로서 곱하기로 이렇게 묶여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항으로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더하기 빼기로는 우리가 이제 항을 서로 다른 항으로서 구별을 지을 거거든. 이제 거의 띄어쓰기처럼 생각을 하면 되지. 띄어쓰기처럼. 오케이? 그래서 2x 제곱하고 x하고는 서로 다른 항이야. 얘가 하나의 항, 얘도 따로 하나의 항,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항. 그래서 지금 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다항식은 총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항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숫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상수항이다 라고 언급을 앞으로 해줄 거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그 숫자들만 붙여 있는 것 중에서도 개수까지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아니, 부호까지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해줄 거야. 그래서 상수항은 x가 문자가 없는 항 뭐겠어?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부호까지 붙여줘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최고차 항 중에서 차수가 최고인 항을 최고차 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차수라는 건 아까 쌤이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걸 말했지.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보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은 당연히 최고차 항이 아니야. 문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비교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이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고 두 번째 항은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 첫 번째 항이 최고차 항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개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뜻해. 곱해져 있는 수. 그렇기 때문에 x제곱 앞에 2가 곱해져 있다? 맞는 말이지.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볼 때에는 이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잖아. 그러면 항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차수도 여러 개이긴 하거든. 왜냐면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다 뜻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아예 다항식 전체의 차수를 물어볼 때에는 이 여러 개를 다 따지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차수만 따질 거야. 그러면 최고차수는 2가 마치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게 가장 많은 거니까.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1차식의 개수, 즉 1차 차수가 1인 항은 마이너스 x인데 그 x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1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만 용어를 파악하면 진짜 우리가 이 1차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용어는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다음 중에서 이제 1차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죠. 두 개라고 되어 있네, 답이. 1차식, 즉 차수가 1인식을 뜻해야 돼. 그래서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횟수라고 했었지. 문자가 곱해져 있는 횟수. 얘는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맞고 1차식이. 2번도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1차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하나와 상수 하나, 상수항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1차식은. 알겠지? 그래서 문자가 하나만 있느냐가 중요해. 그러면 1차식이 아닌 거를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아예 없지. 이런 거는 1차식이 아니야. 얘는 차수가 아예 1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1차식이 아니야. 왜냐면 얘는 2차식. 차수가 두 개까지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5번도 x나 y나 똑같은 문자야, 얘들아.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1차식이 맞아.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맞고 3번과 4번이 1차식이 아니야. 3번은 상수식, 상수식. 얘는 2차식이라고 파악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제일 잘 알아둬야 되는 계산하는 방법, 숫자랑 문자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3을 다 앞뒤로 다 곱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 배웠었지. 지난번에 우리 반 전체한테 먹을 거 나눠주려면 일부분한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 30명한테 다 줘야 난리가 안 난다 했었지. 그치? 그것처럼 분배 법칙, 분배를 해주려면 5a랑 플러스 2랑 각각의 항들마다 다 곱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는 5a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여기 더하기가 그대로 온 거야.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분배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이 5a라는 것은 우리가 뭘 뜻하고 있냐면 5 곱하기 a를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냥 5a라고 쓰는 거였거든. 곱하기는 너무나도 쓰기가 귀찮아서 앞으로 우리가 수백 번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쓸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찮아서 곱하기는 생략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숨은 뜻이 뭐냐면 5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럼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우리는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어?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으면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 주려 했더니만 곱하기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5 곱하기 a를 5 곱하기 a는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없거든. a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숫자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5 곱하기 이 a랑 마이너스 3을 위치를 교환시켜.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숫자들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뭐야? 당연히 마이너스 5, 3, 15 이렇게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a 더하기 뒤에 있던 더하기는 이거 2 곱하기 마이너스 3 당연히 마이너스 6 이렇게 와줘야지.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6인데 우리가 숫자랑 문자의 곱은 곱하기를 생략해서 쓴다 했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5a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6은 이 더하기가 결국에는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6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6을 뺀다 이렇게도 그냥 바로 써도 된다는 거지. 뭔가 더하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계산을 해주면 얘가 그냥 끝이야. 우리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는 없어.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가 뭔지 알아야지만 1인지 2인지 3인지 알아야지만 곱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6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야. 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야. a를 모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나누기 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b 마이너스 12에서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를 취해주기로 했고 분배 법칙에 의하면 4b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12 곱하기 8분의 1 그리고 지워질 거 지워주면 요거 2 지워질 거 지워주면 여기는 3 여기는 2가 남으니까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3 분모는 분자에 가야 되고 분모는 분모에 가야 되고 분자는 분자에 가야 돼. 그래서 2분의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2분의 1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 왜냐면 요 2분의 b라고 쓴 이유는 2분의 1 곱하기 b는 2분의 1 곱하기 b랑 같고 1을 곱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오케이? 다음 중에서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도 한다 했어? 곱하기로 바꾸는 거 말고 분모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했지.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27a가 사실은 곱하기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울 거 지워주면 마이너스 9a야. 마이너스 9a 이렇게. 알겠지? 이거 구별 잘 해줘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9 곱하기 a야 요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서로 곱해주면 즉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1 곱하기 3 너무나도 쉽지. 1 곱하기 3 곱하기 3a 즉 이거는 3 곱하기 a니까 그냥 9a라고 해주면 돼. 부호가 이미 벌써 다르네.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 3번을 봤어. 3번을 봤더니 이미 지워지면서 부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a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4번과 5번도 마이너스 9a가 나오는지 너희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봐. 쌤은 넘어갈게. 그 다음 5번 동류항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물어보고 있다. 자, 이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류항이 나오는 이유 얘를 왜 알아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차식끼리 혹은 그 이상의 2차식들끼리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 곱하기를 할 때에는 동류항 개념이 필요 없거든.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류항 개념을 알아줘야 돼. 우리가 사과를 개수를 셀 때나 바나나의 개수를 셀 때거나 센다거나 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사과는 사과끼리
더해서 합쳐줘야 되고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더해서 합쳐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처럼 1차식은 여러 가지 문자가 쓰일 수 있는데 X가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Y가 쓰일 수도 있고 뭐 Z가 쓰일 수도 있어. 여기서 X가 Y가 Z가 뭘 뜻하는지는 몰라. 다만 서로 다른 종류라는 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Z는 뭐 사과, 바나나, 뭐 파인애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류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건 이제 종류가 같은 한끼리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동류항이 아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항이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아무것도 못 해줘. 알겠지? 그래서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동류항이라고 구별을 짓는 기준은 뭐냐면 문자와 차수가 두 개가 같아야 돼. 즉 1번은 문자는 같은데 차수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동류항이 아니야.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같아야지만 동류항이라고 볼 거야. 알겠지? 자, 2번 xy 제곱. 이거는 x 제곱 y. 즉 x가 하나 곱해져 있냐, 두 번 곱해져 있냐, y가 두 번 곱해져 있냐, y가 한 번 곱해져 있냐잖아. 이것도 다른 동류항이야. 2번도 다르다라고 볼 거야. x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차수가 다르고 y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동류항이 아니야. 3번은 x 문자랑 차수만 중요한 거야. 그 앞에 개수. 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는 전혀 영향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3번은 문자와 차수가 같으니까 동류항이 맞아. 3번이 답이야. 알겠지? 3번이 답이다라는 거. 4번은 문자가 달라. 5번도 차수가 달라서 안 돼. 그럼 6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6번을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먼저 분모를 보기가 싫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주자. 위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정리를 했었으면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지금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뭐만 남았냐면 다 더하기 빼기만 남아있는 상태야. 이거는 우리가 동류항끼리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더하기 빼기밖에 없으니까 동류항끼리만 정리. 그럼 여기서 동류항은 뭐냐? 바로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가 같은 동류항이야. 근데 얘들아 이 상수항 있지. 상수항 문자가 아예 없는 항 얘네들도 동류항이야. 우리 숫자들끼리 계속 더하기 빼기 해왔었잖아. 그치? 당연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빨간 거는 빨간 것끼리 파란 거는 파란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를 계산해줘야 되고 플러스 2분의 1과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자가 곱해져 있다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 없이 얘는 얘의 의미가 결국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개 얘도 의미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개 그래 놓고 여기 사이에 이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개 있었고 마이너스 2개가 더 추가가 됐으면 총 x는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총 마이너스 3개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즉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끼리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지. 2분의 3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 7번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6번은 x의 개수, 즉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말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3, 1번이 답이야. 자, 7번으로 넘어오면 다음 1차식의 계산에서 네모 칸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했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네모 칸 안에는 분명히 a에 대한 어떠한 값도 들어있어야 되고 숫자에 대한 어떠한 값도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3a에다가 삐리리를 더했더니 그게 이제 마이너스 a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는 문자에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돼.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숫자끼리만 보면 돼. 마이너스 2랑 또 이 네모칸 안에 있었던 뭐 어떤 삐리리를 더했더니 플러스 5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숫자는 찾기가 쉽지. 이 세모가 뭐겠어? 세모가 플러스 7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만 더했을 때 5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가 뜻이 뭐가 되는 거냐면 3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A를 삐리리리 했더니 결국에는 A가 마이너스 1개 되더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원래 3개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개가 돼버렸어. 원래 3개가 있었는데 삐리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버렸어.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개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3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해야지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개를 더했다. 즉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만 쓰면 되는데 안 되지. A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마이너스 4A라고 써줘야 돼. 그래서 네모칸 안에다가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7. 즉 답은 4번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8번을 보면 어떤 1차식에서 2x 빼기 y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3x 빼기 ui가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뭔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이제 식을 써줄 줄 알아야 돼. 어떤 1차식 뭔지 모르지? 그럼 그냥 네모칸 쳐. 어떤 1차식에서 2x 빼기 y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다.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그게 3x 빼기 ui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 문제 잘 읽어야 돼. 이때 어떤 1차식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해야 될 거. 즉 어떤 1차식에서 2x 빼기 y를 원래는 빼려 했었지. 이게 원래 올바르게 계산하는 식이었지. 그치? 얘가 뭔지를 구하시오. 같은 네모라고 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자. 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 먼저 네모부터 구해줘야겠지. 예, 첫 번째부터. x는 x끼리만 영향을 줄 거고요. 더하기니까 y는 y끼리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2x가 3x가 됐네. 2에서 3이 돼버렸네. 즉 x는 하나 있었겠네 여기다. 괜찮아? 다시 또 해보자. y가 마이너스 y가 있었고 y가 갑자기 뭔가를 했더니만 그게 마이너스 6y가 돼버렸네. 그치? 뭐를 했길래 마이너스 6y가 됐을까? y가 마이너스 1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y가 마이너스 1개 있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마이너스 6개가 됐을까? y가 당연히 y를 마이너스 5개 더 추가를 시킨 거지. 즉 y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5y, 즉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네모칸은 x 빼기 5y라고 해주면 돼. 곱하기 1은 생략하면 돼. 안 쓰면 돼.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하는 식은 x 빼기 5y에서 마이너스 2x 빼기 y를 해주면 되는데 분배 법칙을 먼저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지. x 빼기 5y 마이너스 2x 플러스 y다 얘들아. 이거 플러스다. 그래주면 x는 x끼리 계산을 해줄 거고 y는 y끼리 계산을 해줄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원래 여기 앞에 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개 즉 마이너스 1x 더하기 마이너스 5개랑 플러스 y개 플러스 1개이면 마이너스 4y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생략할 거 생략을 해주면 x 마이너스 x 빼기 4y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답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가 답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괄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괄호는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 나가면 돼.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그치? 자, 그럼 쓰기 귀찮으니까 얘부터 먼저 써보자. 그럼 분배 법칙에 의해서 E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3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EX랑 마이너스 OX는 계산이 되지. 그치?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괄호가 있는 상태야. 거기에 플러스 8X 플러스 4인데 플러스는 뭐 곱해져봤자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벗겨지면 돼. 괄호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x끼리 계산하면 5x가 되겠지. 왜냐면 8 빼기 3인 거야 얘들아. 8 빼기 3 5잖아. 그래서 5x야. 알겠지? 그리고 4 빼기 3 당연히 1이지. 1 플러스 1 이게 대괄호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x 쌤 일부러 라인 맞춰서 썼다 얘들아. 라인 맞춰서 쓴 거야. 이렇게 중괄호, 소괄호는 이렇게 소괄호. 굳이 안 썼어. 쓰려면 뭐 그냥 이렇게 따옴표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마무리까지 다 해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잘 풀어줘야지. 깔끔하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다 곱해줘야지. 그치? 분배 법칙 잘해야 돼. 하나만 해주면 안 돼. 꼭 모두에게 분배를 해줘야 돼. 그 다음 4x에서 5x를 빼면 마이너스 x 그리고 숫자는 그냥 그대로 와야지. 이렇게. 그러면 A랑 B를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곱하래. 이거 지금 곱하기라고 생략되어 있는 거지 곱하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너무나도 쉽지. 플러스 1 끝이다 얘들아. 이렇게 해주면 6차시까지 끝이고 굉장히 고생했고 숫자를 다루는 건 이제 워낙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문자까지도 앞으로 계속 다룰 거이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간 식에서는 덧셈과 뺄셈 혹은 곱셈과 나눗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잘 파악을 해둬야 돼. 앞으로 계속 나타날 내용이고 특히나 동류항의 개념 잘 파악해서 문자가 들어간 식은 같은 문자끼리만 여기서 같은 문자라는 건 동류항을 뜻하지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잘 알아두고 알겠지? 그래 고생했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